안녕하세요. 기독교학과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독스피플 상담 분야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선배님이 와 계신데요. 직접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 2학번이었고요. 사실상 전과생이어서 후배들이랑 더 많이 친한 졸업생 김조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학원에서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삶과 또 일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까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분야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이거 질문 받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람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어린 시절 관계 속에서 상처들도 있고 또 관계로 채우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 학과 혹은 기독교의 공동체가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에 기웃거리다가 우리 학교에는 심리학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 심리를 가르치는 기독교 학과가 있다는 거에 좀 메리트를 많이 느껴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일단 김영원 교수님의 수업은 이 숭실대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듣게 됐는데 교수님 통해서 흘려받았던 어떤 열정이 이 기독교학과로 전과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상담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민 교수님 수업 그 리플렉션 페이트도 많은 영향을 받고 네, 상담 심리학회지만 지금은 그 심스라는 거를 처음 그 세 명이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막 그 기숙사에서 막 같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발제해보자 막 이러면서 하고 그러면서 상담 공부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이게 이 길을 맞을까 아직 앞서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1, 2학번에 그때 예은이라는 동기 친구가 동대학원에 상담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좀 물어보고 해서 대학원 진학을 같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학원에 와서 진지하게 전문성을 키워가는 시간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의 상담의 길은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막연한 대답인데 저도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직 고민이 있어요. 상담의 길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한다면 상담사를 하거나 강사나 교수이란 교육 쪽에서 할 수도 있고 혹은 관련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도 상담 관련 분야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일단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박사과정 마무리하는 게 저의 진로 계획입니다. 그 어제도 고민하고 그저께도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일단 상담 분야에서는 슈퍼비전이라던가 뭐 인턴 실습이라던가 이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경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공부를 좀 더 오래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직업들은 학부 때 끝내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석사에 가지만 상담 분야는 석사를 학부처럼 생각하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이제 직업적으로 안정되는 걸 보면 이제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많은데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예요. 이것도 되게 사람이랑 연결이 되는데, 먼저는 내담자분들 만나면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아, 하기 싫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많고, 막 그런데 만나고 나면 사실 되게 많이 제가 더 치유받고 위로받고 같이 해나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의미 있게 보람되게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는 같이 공부하시는 동료 선생님들끼리 서로 되게 많이 의지를 하고, 확실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더 담아주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는 그게 질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난 게 되게 축복인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이 사람들이랑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럼 조금 더 해볼까 하고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전공은 크게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상담이라는 게 누군가를 어쩌면 정말 알아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마음의 작업이기 때문에 공감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상담에서 이제 공감이라는 게 내장으로 공감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의 하셨던 거랑 되게 연관이 되는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문둥병자 치료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병자를 보고. 근데 이게 어, 그 헬라어 원어로 점점 들어가 보면은 함께 아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에 내 입장을 완전히 대입해가지고 같이 체험하는 거를 공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상담에서의 공감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이. 근데 이게 내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면은 뭐 저희 같이 공부한 선생님들도 뭐 컴퓨터 공학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패션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배경을 갖고 계신데, 그 배경이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니라 상담에서 다 도움이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내담자들한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정확한 뭐 전공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끌리는 걸 해라라고 좀 말해주고 싶고요. 그래도 기독교 하면서 이제 장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을 많이 기를 수 있고, 저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신학이 알려주는 그 진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담의 원리랑 되게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는 학문으로서 상담학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기독교학을 배우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네, 네, 이거, 분야로 진로를 찾을 때 네, 그냥 하고 싶은 걸 해라. 음,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잘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 듣고, 약간 마음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아져요.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주변에서도 항상 이렇게, 어, 청구하는 거 어때? 이런 얘기도 쉽게 쉽게들 얘기하시고, 음, 음, 너가, 어디로 갈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편입을 하라고 하거나, 한번 음, 관심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 기독교학과를 졸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음,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이 들었는데, 음,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맞아요. 제가 배우는 이 분야도 되게 상담이랑 비슷한 것도 크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같이 연결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음, 그 김현 교수님이 그 스티브 잡스의 강연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글쎄요. 제가 아, 교수님 수업을 다 들었던 게 아니라서, 네. 그 옥스포드에서 스티브 잡스가 강연한 거 맨날 그거 영어로 같이 따라서 해라 막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그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를 해요. 근데 중퇴를 하면서 도강을 한 게 그 서체 수업이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결국 지금 애플의 그 기본 서체가 되는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 그냥 하고 싶어서 했던 그 많은 열정들이 겉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삶의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렇게 삶을 이끌어 간다고, 어딘가에 쓰인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삶을 다 만들어가고 어떻게든 그게 또 연결이 돼서 이끌려지는 대로 딱 가지더라고요. 저도 미디어학부 했던 것도 지금도 많이 쓰이고 네,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날개를 펼쳤으면.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학원을 주제로 한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음, 석사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원은 필수인데 이제 석사에서 끝날 것이냐, 박사까지 갈 것이냐, 혹은 뭐 해외로 내가 좀 더 공부를 하러 갈 것이냐라는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추천보단 일단은 상담하려면 필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일단 동대학원의 메리트가 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학금.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3.5점이 평점 3.5 이상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쨌거나 장학금을 다 받고 이제 조교 일을 하면 생활비까지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응할 필요가 없다. 해서 교수님들도 다 알고 학교 환경 다 알고 식당 어디 있는지 알고 이게 진짜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응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마지막에 제가 이거 같이 상담 대학원 간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 우리 성실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서류를 많이 안 써도 된다라는 점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반면에 타대학원은 완전 반대죠. 가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 내가 교수님들 스타일을 또 적응해야 되고 학교 위치도 적응해야 되고 적응할 게 되게 많고 처음 들어가서부터 장학금을 딸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막 처음부터 막 많이 알아보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저도 1학기 때는 장학금을 거의 못 받고 다녔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뭐 필요한 서류들이 다 다르니까 영어 성적도 필요한 데는 영어 성적도 내야 되고 자소서며 학업 계획서며 더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르니까 조언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타대학원에서 익숙함을 벗어나는 만큼 더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또 숭실대 풀 아니라 또 연세대 풀 속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경험을 확장해가고 있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상담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석사 나와서 저희 상담 학회가 국내에 3개에서 5개 정도 있는데 그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바로 상담사로 취직이 가능해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만 잘 버티면 준비를 잘 하고 하면은 그냥 바로 석사만 끝내고 상담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슈퍼바이저급으로 좀 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다. 혹은 좀 더 깊은 상담을 하고 싶다 하면은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아주는 이라는 점이 제가 이 질문 받고 좀 어려웠는데, 목사님들도, 목사님은 많지만 알아주는 목사님은 좀, 어렵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더 공부를 하고 관심이 있고 열정을 쏟고 플러스 뭔가 운도 잘 이렇게 적용이 되면 알아주는 상담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경제적 약자 그 대학원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광야의 시기를 보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와서 어, 장학금 있는 것들 다 찾아서 좀 받고 도움 받고 하다 보면은 어, 어떻게든 지나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채워질 수 있는 돈 안 쓰고 몸으로 때우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거 같이 찾아서 하면은 가능한데 그만큼 피곤하긴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상담에 전문성을 갖게 되면 되게 보람이 있기도 하고, 네. 저는 아직 만족은 물음표인데, 같이 아까 그 친구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그래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상담하는 거에 되게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우면 진짜 동대학원에 가는 것도 완전 음, 추천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도 그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게 상담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속 하고 계세요 하니까 다들 내담자들 만나고 이 일을 하면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보람은 엄청나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 저는 지금 광야의 길에서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어서 네 그렇게 주변 이야기로 대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로, 직업 분야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그 석사 졸업하고 자격증 따면 그리고 똑같아요. 그냥 센터들에 지원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근데 이 취업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서울시에 이제 또 구별로 청소년 상담 센터들이 있고 그런 어떤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위클래스라고 해서 아예 상담 교사 계약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센터에 그냥 원하는 센터에 지원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상담사로 이제 대학별로 이제 상담센터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또 지원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사로서는 그렇게 취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회사들에도 요즘은 대기업들에도 상담센터들이 있고 또 연예계 쪽에서도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시니까 뭐 그쪽으로도 알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합니다. 임상병리사라는 거를 주변에 많이 없어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왜냐면 이게 병원에서 일하고 싶으면 사실 심리학과를 나오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병원 임상병리사로 갈 거면 심리학과로 진학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상담이 메인이면서 내가 어떤 종합심리검사 이런 거 뭐 해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고 싶다 하면은 상담학과에 와서 저희 국가 자격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랑 임상심리사. 그래서 임상심리사 자격증만 따면 어떤 심리검사든지 다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갈래로 한번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직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담 사업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어떤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인사팀이 이제 어떤 사람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석사 나와서 상담 절대 못하겠으면 그냥 인사팀 취직해라 라는 말씀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얼마나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네, 갈 수 있는 방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운영이라는 자체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병원에 갈 때도 어떤 이 사람 이력이 어떤지 다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헬스장을 우리가 뭐 PT를 받는다고 해도 이 트레이너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당히 많이 보듯이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 이제 석사 공부를 하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이런 자격을 갖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센터 운영이야 뭐 지금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거는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수련하는 센터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명칭을 여러 개로 해놓는데 저희 학교 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있는 저는 신학과 안에 있는 그 상담 코칭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세 상담 코칭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수련 과정은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련할 수 있는 그 대상자 자체가 석사 과정부터이기 때문에 학부생 때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학부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박수민 교수님께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뭔가 교육 과정을 준비해 주신다고 제가 졸업할 때쯤엔 들었었는데 그게 되면은 3급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에 공감이 많이 중요하고 또 내가 살아온 삶의 많은 결들이 도움이 되니까 다양한 경험에 자기를 노출시켜 보면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리플렉션 페이퍼를 좀 잘 써보고 이렇게 자기 성찰을 좀 해보는 걸 훈련하면 내담자의 삶도 같이 성찰해 줄 수 있는 상담사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은 기타 질문인데요. 그쵸. 이제 어쨌거나 아동 상담의 경우는 사실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놀이치료나 모래치료나 뭐 이런 기타 매체를 활용하는 거는 또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련 수업을 주로 하는 내가 아동을 진짜 하고 싶다 하면은 아동을 더 많이 하는 학과를 찾아서 예를 들면 저희도 아마 아동 가족 학과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신학과 이제 상담을 연결시키고 싶어서 이 신학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뭐 영성과 상담이라든지 어떤 목회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과 관련된 수업을 곁들여서 듣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아동 상담이나 노인 상담 같은 수업들은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면 어떤 강의들을 들으러 다니거나 따로 책을 보거나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학기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진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예 그 관련해서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을 찾아서 가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심리치료사의 경우는 임상심리사를 말하는 건지가 조금 애매한데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심리사가 되려면 아까 말했듯이 심리학과를 가는 거를 추천하고요. 상담을 전공으로 이제 상담실에서 어떤 해석 상담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상담학 쪽으로 진로를 잡는 것, 공부를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음, 영어는 일단 대학원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원서를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번역기가 좀 잘 되어 있어서 애들이 똑똑해요.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 학자로서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영어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네요. 타대학원에 가려면 사실 성적을 좀 보세요. 근데 이게 대학별로 성적을 보는 것도 달라서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 공부야 뭐 잘하면 잘할수록 좋지만 또 그것보다도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그리고 대학원에 와서 느끼는 건 엉덩이 힘이에요, 이게. 학부 때는 놀기도 바쁘고 할 게 많아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똑똑한 애들이나 뭐 나는 공부에 흥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제 20대 후반이 되고 막 30대 들어서 하면 관계들이 많이 정리되고 일에 몰입하는 순간들이라서 이게 대학원생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면 머리보다는 이제 엉덩이 힘의 싸움이 커서 뜻이 있다면 마음을 잡고 내가 얼마나 엉덩이 힘이 강한가. 그리고 저도 여기에 와서 많이 머리가 나쁘다고 막 느낄 때가 많은데 그때면 또 읽고 또 읽어라, 기도하라, 그리고 일을 하여라, 그리고 얻게 되리라 라는 그 연금술의 어떤 문구가 있어요. 수도사들이 이제 금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공부를 잘 못해도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거기에 엉덩이 힘이든 뭐 시간이든 마음이든 쏟다 보면 안 될 게 없으니까 네, 겁내지 말고 일단 한번 정말 하고 싶으면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끈기 있게. 네. 뿐만 아니라, 물론 저도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데, 다른 친구들이 힘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솔직히 이 길이 자기한테 맞는지 아닌지도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고민하는 길을 되게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계속 고민 중이고, 저도 계속 막 힘들어하고, 이 길이 맞나 아닌가 계속 고민해요. 근데 그래도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그저 하는 거를 삶의 모토로 삼고 하고 있어서. 근데 정말 마음 뜨거운 일을 다들 하나씩 찾아서 도전해보는 시간들이 대학 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